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호랑곰님께서 시들무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호랑곰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야, 또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돌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호랑곰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그동안 그렇게 잘 지내신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아마 그 이야기가 될까요? 어떨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호랑곰이에요. 제가 친가에서 있었던 일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 친할머니는 예전부터 좀 신주단지를 모시던 분이라고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저희 사촌오빠 얘기예요, 사실. 저희 사촌오빠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좀 어렸을 때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큰오빠 집, 그러니까 큰아빠, 큰엄마, 그리고 첫째 오빠, 둘째 오빠 사는 집에 제가 잠깐 지내게 됐었는데 그 기간이 좀 길어져서 한 3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지금 얘기할 오빠는 둘째 오빠인 막내 오빠인 거고, 그 오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오빠들이 초등학생이었고 저는 한 5살, 6살 이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매번 좀 악몽을 꾸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은 항상 오빠 품에 들어가서 잤었거든요. 그렇게 엄청 친했던 그런 오빠인데, 전 시참 때 얘기 잠깐이라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끝부분에 사촌 오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 사촌 오빠가 그 녀석이랑 좀 아는 사이기도 했었고, 저는 이제 그 오빠랑 진짜 친오빠인 것처럼 엄청 가까운 사이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2, 3년 동안 그냥 큰 집에서 지냈으니까 제가 큰 집 가족들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연이 끝날 때쯤 제가 서울살이가 조금 힘드니까 네. 그냥 본가에 다시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할머니께서 무릎 관절 수술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할머니를 뵙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뭐 누구도 보고 싶다, 누구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오빠한테도 연락을 하고 여러 친척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할머니 무릎 수술을 하셨으니까 병문안 좀 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일이 있으니까 제가 한 번은 다시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경찰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까지 이 일을 가족들이 완전히 잘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촌오빠한테, 사촌오빠는 얼추 얘기를 좀 알고 있으니까 혹시 나랑 같이 가줄 수 있냐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일을 하던 곳에 연차를 내고 같이 이제 서울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 출석도 해야 되니까 출석도 한번 하고 뭐 집 정리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살던 원룸이 있으니까 그 원룸이 아직 처리하기 전이었어가지고 오빠랑 이제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할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연락이 와가지고 저랑 오빠랑 보고 싶으니까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가 뭐 시간이 좀 지나서 막차 시간이 지난 상태여가지고 당장은 못 내려가니까 내일 아침에 첫 기차 타고 갈 테니까 기다려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오늘 오면 안 되냐고 자꾸 좀 때를 쓰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못 간다고, 차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했는데 그 전화를 옆에 있던 큰아빠가 바꿔서 받으시더니 할머니 그냥 내일 보면 되니까 천천히 내려와라 하고 이제 그 전화를 마무리해 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오빠랑 좀 찝찝한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가 예전에는 그래도 촉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그러니까 저희가 첫 기차를 타고 바로 올라가기로 하고, 그날은 잠을 잘 못 이룬 상태로 그 다음날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 가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부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할머니는 무릎 관절 수술을 한 거니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랑 사실 무관한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 할머니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이긴 했었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갈 줄 몰랐으니까
저랑 오빠는 마지막 모습을 못 뵌 채로 갔어요. 사실 그리고 할머니가 무릎 관절 수술한 것 때문에 뭐 부작용이 생겨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고 갑자기 침대 베드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대요. 근데 무릎 관절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것도 잘 못 가시고 해서 저희가 개인 간병인도 붙여놨었고 가족들끼리 맨날 번갈아 가면서 옆에 있었어가지고 간병인분이 물을 뜨러 갔다 오는 사이에 그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서 의료인분들 불러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그때 이미 돌아가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사고가 생겨서 돌아가신 거니까 사실 간병인분을 탓하기도 힘들고 저희는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지금 계속 목소리가 떨리는데 괜찮아요. 뭐 어떤 지금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좀 뭐가 보여요 요새. 아이고 예. 지금 그 기운 때문에 계속 몸이 떨리는 거라 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세요? 하셔도 되겠어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는 3일장을 지내는데 그 할머니가 평소에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시던 비구니 스님이랑 그리고 여러 스님이 오셨었는데 그 비구니 스님은 저도 여러 번 뵀던 분이라서 그 스님을 제가 그냥 스님이라 말하면 그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랑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장에게 하는데 오셔서 그냥 계속 케어도 해주시고 그리고 49제 지내기 전까지 매주 가가지고 절에 가서 좀 할머니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부터 49제를 지낼 때까지 하루에 평균 2시간도 못 자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잠들면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계속 약간 울부짖듯이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그냥 보이는 건 입만 뻥긋뻥긋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힘들게 잠이 들면 할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저는 마지막을 못 지킨 사람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죄책감처럼 되기도 하고 뭐 그리고 또 약간 그 병원에 대한 불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분노도 좀 생기고 했는데 이게 제가 그때 진짜 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지만 이 분노가 제가 큰집 가족들한테 그게 좀 가는 거예요. 사실 큰집 가족은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그 문제 약간 시작점도 아닌데 제가 큰집 가족을 탓하면서 미워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엄청 대면대면 지내고 저는 사촌 오빠랑 엄청 가까운 관계였는데 그냥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된 상태로 한 6년, 7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사촌 오빠는 할아버지 혼자 계신 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잘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집에서 농사도 좀 짓고 할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좀 도와드리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냈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그 코로나 시기가 왔거든요. 코로나 시기가 왔는데 사실 그 시골에는 무슨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동네가 더 많았어요. 왜냐면 그냥 외부 사람이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할아버지 뵈러 갈 때 마스크 쓰러 가서 할아버지 뵙고 하는데 그냥 오빠는 모른 척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할아버지가 하루는 그냥 숨을 쉬는 게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오빠랑 진짜 오랜만에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원래 이렇게 숨 쉬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 근래 좀 그래서 병원을 좀 가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차 따로 끌고 갔었고 저희 부모님 차가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 차를 타고 갈 테니까 내 차를 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시골에는 차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오빠가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차 타고 할아버지 모시고 병원 갔다 오라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갔어요. 그러고 병원에 갔는데 작은 병원 가니까 점점 더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 시기 때 병원 가기가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오빠의 인맥을 통해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앓던 병이 폐 속에 있는 혈관이 굳어지면서 그쪽으로 산소 공급도 안 되고 피 공급이 안 되니까 폐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폐를 한쪽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하려면 그것도 되게 밀려있는 상황이었던 상황이라서 그냥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술만 하고 할아버지는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대면해가지고 뵙는 게 어려웠었고 그냥 유리창 하나 두고 창문 하나 두고 이렇게 뵙고 직접적으로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전화로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랑 그렇게 통화를 했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반년 정도 계시다가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또 다시 3일장 지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오랜만에 친척들끼리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밥을 먹을 기회가 생겼는데 오빠가 그때 이제 전 시참 때 그거 얘기하면서 요새는 괜찮냐, 별일 없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랑 물꼬를 좀 트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편해져서 뭐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 여전히 사람은 좀 무서워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얘기했었고 오빠는 괜찮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오빠가 혹시 할 말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할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오빠가 맨 처음 꺼낸 얘기가 뭐였냐면 너 혹시 약간 귀신 이런 거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뜸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제 저는 사실 제 친한 친구가 무당이다 보니까 이런 일을 접할 기회도 많고 저는 외가친가 둘 다 약간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냥 뭐 있다고 믿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빠가 사실 자기는 엄청 아기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보고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괜찮았던 순간이 저랑 같이 자거나 저랑 같이 있던 순간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왜 이때는 괜찮고 이때는 안 괜찮지를 하나씩 되짚어 보잖아요. 되짚어 보다 보니까 그냥 너랑 있었던 순간이 좀 괜찮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악몽 꾸면은 항상 오빠한테 안겨서 잤다 했잖아요. 오빠는 그때마다 가위를 눌려 있는데 제가 이제 가서 안기면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터치하니까 그때 풀려가지고 잘 자게 되고 이랬었대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가지고 근데 오빠가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항상 기운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사실 큰아빠의 엄마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사실을 되게 숨기고 싶어 하시고 부끄러워 하셨대요. 왜냐면 그게 예전에는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남으로서 겪었을 땐 큰아빠는 좀 힘들었어서 그런 얘기도 싫어하시고 그런 영적인 것도 안 믿으시고 하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약간 사내 자식이 무슨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빠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냥 문득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털어놓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항상 그 무당인 친구를 돌비라고 불렀었기 때문에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가 전화가 와서 너 혹시 장례식장 이름이 기억이야 니은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뜸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억인데? 이렇게 하니까 알겠어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라고 보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기도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차에 탔나 봐요, 혼자서. 차에 딱 탔는데 그냥 눈 감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약간 저랑 되게 닮은 남자 얼굴이 딱 보이더니 그 남자 얼굴로 저희 영정사진에 검정색 띠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거를 순간적인 이미지로 본 거예요, 걔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얘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고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전화해가지고 어디냐고 하고 이제 바로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기도터가 제가 있었던 그 장례식장과 그렇게 멀진 않았어가지고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왔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오빠랑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있었는데 오빠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오빠도 그냥 잠깐 자리 비켜준다고 그 벤치에서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오빠 앉아 계시라고 저는 그냥 잠깐 얘 보러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관련된 얘기를 그 면전에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기 좀 그러니까 내가 방금 오면서 영정사진을 하나 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빠 되게 곰이랑 닮으셨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영문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방금 이 얘기들을 몰랐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빠가 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나 먼저 들어갈 테니까 둘이 얘기하고 들어와 했는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예. 지금 할아버지 장례식장이니까 오빠는 왜 그렇게 됐냐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른다. 근데 그 오빠 보자마자 보였던 게 할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빠를 계속 쓰다듬고 있다고. 오빠 요새 잠 잘 잔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아니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오빠 옆에 할머니가 계속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고. 근데 이게 어쨌든 조상도 귀신이니까 귀신 손은 가위 손인데 그걸 예쁘다고 계속 만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든 생각은 근데 무당은 어떻게 보면 신을 모시는 사람이니까 그런 약간 귀신 잡기 이런 느낌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신들도 귀신이긴 하다. 그리고 무당이라고 다 신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지금 오빠 곁에 있으니까 오빠가 되게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오빠가 다른 얘기한 거 없냐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조금 놀랬던 얘기들을 좀 얘기해보자면 오빠가 할아버지랑 오빠랑 이렇게 둘이서 그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고 있을 때 어쨌든 큰엄마 큰아빠는 오빠도 할아버지도 걱정이 되니까 계속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그냥 초가을쯤이니까 사실 우리 9월만 돼도 아직 덥잖아요. 근데 그렇게 더운 날씨인데 그 집안이 너무 썰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빠한테 너 밤에 잘 때 안 춥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무 춥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보일러 고장난 것 같으니까 그 기사님 불렀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냐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기사님이 왔는데 보일러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댁이 빛도 엄청 잘 들고 제가 예전에 거기서 엄청 많이 잡았으니까 아는데 그 집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 뵈러 갔을 때도 그렇고 그냥 이것들이 되게 그 분위기가 엄청 따뜻한 분위기였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그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오죽하면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지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집이 너무 춥고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 친구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돌비는 갔어요. 가고 그 3일째를 다 지내고 할아버지를 보내드린 다음에 저희가 49제를 지낼 때까지 그 돌비가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오빠는 어떻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는데 오빠 무슨 일 있는지 계속 전화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오빠는 뭐 그냥 그렇다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49제 전에 마지막 주말에 제가 그 절에 가가지고 비그니 스님을 뵀는데 그 스님이 대뜸 저를 불러서 밖에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산책할 생각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스님이랑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보살님은 뭐를 많이 보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뭐 보는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요점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보진 못하지만 느끼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한테 혹시 그 큰 집의 둘째 아들은 어떻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오빠도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빠는 조금 더 많이 타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오빠는 사실 지금 일이 아무것도 잘 안 잡히고 안 되고 있을 거고 네.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 그분은 저희 쪽이거나 아니면 다른 쪽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종교로 귀의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신을 모셔야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돌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약간 어리둥절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를 돌비한테 좀 날 잡고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49제가 끝난 다음 날쯤에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네가 봤을 땐 우리 사촌 오빠가 어떤 느낌이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는 선택을 하면 된다고. 왜냐면 그러니까 돌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빠는 선택지가 있다. 아예 진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교에 귀의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신을 받거나. 근데 너네 큰아빠 성격상 그게 될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잖아요. 저는 아는데 이제 돌비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너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나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빠의 선택이 중요한 것 같다고.
오빠는 원래 그 약간 공직에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사주는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맞는데 근데 그 기운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어서 그게 그쪽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오빠가 전에 일했던 일도 원래는 소방공무원이었어요. 근데 휴직 처리를 하고 그냥 퇴사를 냈다 해버리고 그냥 오빠가 거기에 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하는 족족 다 망하고 약간 실패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저랑 그때 봤던 거죠. 그래서 오빠는 요새 이런 상황이라고 들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해하고 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은 귀신과 신을 구분을 해서 그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오빠는 그게 아니니까 모든 귀신이 다 지나가는 과정일 거다. 네. 그래서 많이 힘들 거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는 게 이 내림을 받지 못해서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심해 보여서 그 약간 빙의기도 있고 뭐 이런 걸 좀 풀어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친구니까 막 돈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 친구는 계속 이제 그 오빠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래서 그 선생님들 중에서 좀 적합한 사람을 찾았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내림을 받던 아니면은 그냥 지금 들려있는 귀신이라도 좀 쳐내고 그리고 할머니 제대로 된 데 보내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과정을 지내야 되고 사실 저희 사촌 오빠도 그렇고 제 친동생도 그렇고 이런 걸 좀 가려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예. 그거를 하는 과정이 사실 작년 말이었었고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집도 이사하고 할아버지 댁도 그렇게 다 마무리하고 근데 결론은 사촌 오빠는 빙의도 맞고 네. 할머니가 그걸 지켜낸답시고 이제 옆에 계속 있으니까 아프고 힘들었던 것도 맞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엄청 지쳤던 상황인데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지금 거의 5년 됐죠. 그래서 20년도부터 약 5년 정도 지났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다 가족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었고 근데 이게 되게 그 오빠가 거부를 하니까 저도 건드렸었고 네. 제 동생도 건드렸었고 하니까 어쨌든 저희 큰집이랑 저희 가족이랑은 다 모인 상태로 이 굿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1월쯤에 하고 한 달 동안 거의 연락도 안 되고 조금 그랬었는데 저도 많이 아팠었고 그리고 아이고. 제가 그 사연을 보내고 나서 그 계속 보이고 느껴지고 했었다 했잖아요. 귀문이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좀 소리도 많이 듣고 사실 이 시참하기 전에 그 전 사연 듣는데도 계속 뭐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뭐 괜찮아졌고 오빠도 결론을 말하자면 사실 아직 그냥 그것만 했고 구슬을 받아서 무당이 됐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네. 지금은 그냥 그런 상황이다 정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라고 네. 해야 될지 그냥 그 다음 얘기를 하자면 방금 제 동생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 동생은 아무런 일도 없고 그냥 그 MBTI로 얘기하면 ISTP의 끝판왕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엄청 무덤덤하고 걔는 뭐가 무섭다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슬퍼도 아 슬프네 하고 그냥 눈물 흘리지도 않고 좀 잘 참아내는 속을 엄청 담아내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담아내고 하다가 한 번 좀 무서웠던 적?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무섭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작년 말쯤이었어요. 이렇게 굿을 해야 되니까 너도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동생이 그날 저랑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너도 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때까지 와야 되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너는 그 당일에 오지 말고 그 전전날부터 본가에 와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제 동생이 제 전화를 받으면서 그냥 그 스피커폰 해놓고 그냥 배달을 주문하고 있었나 봐요. 뭐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마라탕이랑 시키고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해놓고 이제 저랑 통화를 하다가 그 배달 음식을 그냥 집 안에 넣어가지고 테이블에 그냥 올려만 놓고 그냥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그냥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거 데워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동생이 잠든 거예요. 근데 동생이 잠들었는데 가위가 눌렸어요. 근데 원래 걔는 가위를 엄청 많이 눌렸대요. 저한테 말을 안 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위 눌리면은 그냥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고 막 약간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제 동생은 그냥 그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날은 그 새끼손가락이 안 움직여져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배달 음식을 놔뒀던 테이블에 앉아 있었대요. 앉아 있길래 아니 저 사람은 뭔데 내 집에 와서 저기 앉아 있냐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게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쟤는 왜 내 밥을 먹을라 하나 짜증나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먹으면서 제 동생한테 이렇게 딱 뒤돌아보더니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 동생이 내 건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근데 너 이거 못 먹어 하면서 엄청 약간 비웃듯이 웃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뭔데 내 밥을 먹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 사람이 다 먹더니 잘 먹었다. 근데 저거 먹지 마라. 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냥 그 문 밖을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는 그런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하고 그 배달 음식 온 거를 이렇게 열어서 봤는데 요새 배달 용기 보면 불투명이잖아요. 근데 그 공깃밥이 위에 엄청 곰팡이가 다 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라탕도 아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문하고 그때 당시가 2-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그렇게 변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렇게 하고 이제 저한테 어이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사를 했었어야 돼가지고 이삿짐 옮기고 저는 돌비랑 같이 있었는데 돌비가 그 귀신밥이야 먹지마 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너도 죽는다고. 세게 말하긴 했는데 아무튼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제 동생한테 제가 새 거 시켜서 이렇게 먹게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제 동생도 사연이 좀 있어가지고 이건 또 따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그 미세한 떨림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미세한 떨림도 있었고 얼마나 또 말씀하시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도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셔서 호랑곰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해주실 이야기들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을 때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랑곰님도 갑자기 연락이 좀 안 되셨을 때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인지 몰랐었는데 항상 저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나중에 연락을 좀 받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시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는 거에 또 감사함을 느끼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호랑곰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